비수도권 지역은 이제부터 추석 연휴로 인한 수도권의 유행 전파가 나타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으로 추가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역대 최대치군요. 네. 2,434명. 맞습니다. 8월 11일에 2,221명이 최대치였는데 무려 한 200명 정도가 훌쩍 높아진 1위 경신입니다. 안타까운 대목이죠. 지금 이게 한 44일 만에 갈아치운 건데요. 조금 완화하려는 이제 추석 명절 연휴 지나고 물론 그다음에 확진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너무 빨리 늘어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휴 동안은 이게 우리가 주말처럼 검사 수가 조금 줄어들어 있다가 평일로 돌아와서 검사 수가 많이 확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늘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추석 명절 연휴의 여파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최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네.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늘었고 네. 개인 간의 접촉도 늘었고 그렇죠. 방역이 느슨해져서 계속 늘 것으로 본다.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도 오늘 확산세가 놀랍고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다라면서 그렇죠. 방역수칙 준수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매주까지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 만남이나 모임도 당분간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일상 회복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세면 일상 회복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방역 수칙도 그대로 가야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기도 했지만 사실 가정 내에서는 8명까지 모이게 해줬거든요. 이 중에 절반인 4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했습니다만 8명까지도 가족 모임은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추석 명절 끝났고요. 다시 원복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4명은 접종과 관계없이 하지만 2명은 반드시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요. 6시가 넘으면 2명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접종 상관없이는.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에 의해서 4명까지 접종 완료자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낮이나 밤이나 6명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가 4명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는 영업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좀 위드 코로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지금 이 확진자 상황으로는 당분간은 방역이 좀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도 조금 변경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이 변경됐는데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백신 접종 완료인 분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원래 밀접 접촉을 하면 2주 동안 자가격리예요. 그렇죠. 직장도 못 나가고 외부 활동 못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밀접 접촉을 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과거에 능동 감시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일상활동합니다. 그리고 PCR 검사 2번만 받고 음성이면 사실은 생활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인센티브여서 저는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1차 접종은 72% 이상 올라갔고요. 접종 완료율은 44%인데 만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51%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쯤 되면 네. 접종 완료율이 한 75%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청소년이나 임신부도 접종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부작용 위험이 더 큽니까? 아니면 맞았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큰가요? 지금까지 이득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화이자가 16세 이상으로 승인을 냈다가
그다음에 지금 12세 이상, 심지어는 5세 이상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방미했을 때 화이자 회장 만나서 영유아들의 정말 문제 없느냐 이러고 확인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만 12세 이상 17세까지 요 나이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자를 대상으로 이제 승인이 미국에선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4분기 백신 계획 발표합니다. 4분기 백신 접종 계획 발표할 때 여기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하나는 부스터샷. 미국 CDC가 오늘 고령자, 위험군 중심으로 부스터샷을 허용했어요. 다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2월 말부터 맞았던 고위험군 먼저 맞춘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소아청소년, 12세에서 17세 사이 접종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임신부들에 대한 접종 계획 월요일에 발표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접종 완료율이 낮은 젊은 층이 네네. 많이 걸려요. 맞지 그러니까, 않은 분들이 걸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돌파 그러니까 감염이 나와도 극히 일부예요.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는 길이라는 거 맞습니다. 꼭 아셔야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